안녕하세요. 올로바드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1주차에도 참 재밌는 경기들 많았었잖아요. 2주차도 못지않게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던 주간이었습니다. 재빠르게 2주차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였던 뉴욕 자이언츠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부터 벌써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NFC 이스트 팀들, 그러니까 좀 고만고만한 팀들끼리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네, AKA 농어촌 전형. 그다음에 뭐 어떤 경기의 수준과 상관없이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었어요. 네. 그런데 뭐 경기 내용도 아주 재밌었고 아주 마지막까지 손에 좀 땀을 쥐는 그런 승부였습니다. 네. 2주차 참 시작부터 굉장히 재밌는 경기로 열었는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고 마지막 페널티 안으로 승패가 갈렸을 만큼 굉장히 팽팽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결과를 뒤바꾼 선수 바로 이제 덱스터 로렌스 선수였는데요. 결정적인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인해서 승리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워싱턴의 키커 더스틴 홉킨스가 이날 패배의 원흉이 될 뻔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마지막 상황에서 48야드 끝내기 필드골 기회를 워싱턴이 잡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킥이 골대 오른쪽으로 빗나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이언츠가 이렇게 좀 행운의 승리를 가져가는 듯 했지만 여기서 이제 심판의 이 플래그가 나오고 말았고 예. 이 말씀해 주셨던 로렌스의 옵사이드 반칙이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워싱턴 풋볼팀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하이니키가 팀을 로열 로드로 이끌 수 있는 쿼터백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리그 평균에 해당하는 쿼터백이면 분명하다. 최소한 이 선수가 리그 평균의 쿼터백, 그러니까 32명이 있으면 한 절반 정도는 갈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날 경기 처음부터 좀 조짐이 저는 심상치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백업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기회를 잡은 선수들은 일단 러싱으로 좀 편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물론 하이니키가 이 첫 패스를 실패하기는 했지만 과감하게 다운필드 패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배짱이 있고 네. 정말 이제 좀 그릇이 큰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날 경기 이제 통틀어서 보면 뭐 짧은 패스도 넣고 중장거리 패스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제 자이언츠 수비에 좀 대응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날 이제 기록했던 스탯을 보면 336야드에 2개 터치다운, 하나 인터셉션. 그러니까 마지막에 역전의 빌미가 됐었던 인터셉션을 포함해서 아쉬운 모습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건 맞긴 한데 적어도 팀이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은 충분히 해줬고 특히 이제 전반 마지막 투미니트 드라이브에서 만들어냈었던 터치다운 그리고 후반 4쿼터 역전 터치다운에 마지막 2미닛을 만들어낸 어떤 그 필드골을 찰 수 있는 위치까지의 전진 이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주전 자격은 충분하다라는 걸 이 경기에서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드라이브들 중에 특히 그 4쿼터 5분여를 남기고 나왔던 그 17초 만에 75야드짜리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든 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이디 맥키식과 리키 실즈 존스 이 두 선수에게 바로 뒷볼 2개를 던지면서 아주 빠르게 점수를 추가한 뭐 그런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공격진의 어떤 선수단 구성 그리고 이제 사람이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 팀에 대한 기대치를 생각을 하면 사실 공격진은 기대 이상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비팀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 프런트 세븐이 가장 강점인 워싱턴 풋볼 팀이잖아요.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그런 강점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었고 세컨더리에서 이제 이날 249 패싱 야드를 허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 에어 야드가 208야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야드 애프터 캐치가 적었고 그냥 바로 가는 패스가 많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리시버와의 1대1 매치업에서 코너백들이 완전히 털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워싱턴이 어떤 수비 3선에 이렇다 할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굳이 따져보자면 이제 세컨더리 쪽이 좀 약점이 있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저희가 프런트 세븐의 강점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하는 활약이었다. 네. 1주차, 2주차 모두 그렇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이 물론 이제 시즌 첫 승을 거뒀고 이제 뭐 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강점으로 불리는 수비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워싱턴이 이 어느 정도 운이 많이 따랐죠. 따르긴 했지만 승리를 가져갔고 자이언츠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데니얼 존스가 이날 굉장히 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싱에서 249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러싱에서도 9번 러싱 시도에 95야드의 하나의 터치다운. 그러니까 이제 패싱과 러싱
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심지어 이제 홀딩 반칙만 아니었으면 러싱 터치다운 하나 더 기록했을 만큼 스크램블링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적어도 이날 데니얼 존스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주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데니얼 존스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의 모습을 본인이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데니얼 존스가 지금 뭐 커리어가 아주 길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이제 워싱턴 천적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네. 그래서 존스가 지금 2년 동안에 8승을 거뒀거든요. 그 중에 무려 절반이 4승을 워싱턴을 상대로 거뒀을 정도로 네, 워싱턴에게 아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날 경기도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세이컨 바클리를 위시한 좀 다른 선수들이 좀 존스를 도와주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네, 말씀해주셨던 이제 세이컨 바클리가 이 부상 전의 퍼포먼스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이는 이제 뭐 워싱턴 풋볼 팀의 프런트 세븐이 강한 것도 있긴 하지만 41야드짜리 러싱 플레이 하나 제외하고 나면 12번의 캐리 동안 16야드 전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1점 몇 야드예요. 세이컨 바클리의 이름값 그리고 이 선수의 어떤 이 드래프트 픽 순위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 퍼포먼스는 많이 아쉽죠. 그리고 이 리시버진에서도 데리우스 슬레이튼의 드랍이 사실은 좀 결정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4쿼터 6분여를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사실 엔드존에 거의 와이드 오픈 상황으로 슬레이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잡기만 했다면 이제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제 팔을 쭉 뻗어서 공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팀의 이제 주전 리시버라면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좀 잡아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번 1라운드 지명했었던 와이드 리시버 캐드리어스 토니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를 왜 안 쓰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니 본인도 SNS에 불만을 올렸어요.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팀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이걸 SNS나 이런 데 끌고 와가지고 팀 외부에다가 알리는 건 좋지 않아요. 예, 이거는 토니가 잘못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꼰대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훌리오 존스가 이랬다? 아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 선수는 올라와가지고 아직까지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준 것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글을 SNS에 싸지르고 불만을 드러낸다? 이거는 팬들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특히나 이 뉴욕 팀이잖아요. 뉴욕 팬들 얼마 또 극성이에요. 죽창 안 맞으면 다행이죠. 사실 저희가 드래프트 단계에서 이미 이 토니의 어떤 오프필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 네. 좀 언급을 드렸어요. 이 선수가 아마 뭐 총기 소지를 한 적이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개막 아직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활용도가 좀 낮자 지금 이제 SNS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한 명 더 지금 불만을 드러낸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케니 골라데이예요. 이 선수는 이제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많은 돈을 받고 이제 자이언츠에 와서 어떤 공격 파괴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어떤 핵심 피스로서 좀 기대를 받았는데 이날 경기도 지금 8번이나 타겟이 됐는데 3번밖에 잡지를 못했고 38야드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케니 골라데이가 디트로이트에서 좋았을 때는 일단 이 선수가 피지컬이 좋으니까 힘으로 상대를 좀 이겨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스피드도 준수하고 혹시 이제 세퍼레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어떤 상대의 컨택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고 공을 따내는 모습이 아주 강점인 선수였는데 지난 2경기를 살펴보면 뭐 결정적인 포스 다운이나 뭐 꼭 이제 패스를 성공해야 되는 상황에서 골라데이에게 타겟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골라데이가 상대 수비의 어떤 방해에 좀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피식피식 넘어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네.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 모습을 보고 자이언츠가 거액을 베팅한 건 아닐 텐데 분명히 좀 실망스러운 퍼포먼스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케니 골라데이 선수가 뭐 사이드라인 쪽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경기 중간에 잡히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선수가 팀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팀이 선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 선생님의 명언이시죠. 네.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드 리시버의 스탯을 쌓아주기 위해서 쿼터백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드 리시버가 물론 점수를 쌓아주고 해야 팀이 이길 수 있지만 팀을 위해 와이드 리시버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은 좋지 않다. 물론 본인의 스탯이 나중에 본인의 연봉과도 직결이 되니까 예민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팀의 승리가 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골라데이 같은 경우도 이날 4쿼터에 자기에게 공이 오지 않았다고 이 불만을 표출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8번이나 타겟이 됐어요. 사실 그동안에 그러니까 경기 앞선 상황에서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공이 오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네. 그렇게 좀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경기를 이제 총평을 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하이니키와 키커 더스틴 홉킨스는 각각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회할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아주 잘 만회를 했다. 네. 예, 그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자이언츠의 이 골라데이와 토니는 조금 이제 철없게 좀 팀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언행을 했던 것이 어떤 자이언츠가 결국 마지막에 좀 실수를 하고 좀 미끄러지는 뭐 그런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거기다 이제 자이언츠의 문제점을 하나 더 짚고 싶은데 수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패스 수비. 그러니까 이날 보면 그 첫 두 경기에서 이제 이 세컨더리 쪽에서 내준 야드랑 터치다운을 보면 테디 브리지워터가 264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하이니키가 336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이렇게 이제 스탯을 허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이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스탯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테디 브리지워터, 테일러 하이니키의 방점이 찍혀야 돼요. 아직 패스 도사들은 만나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이 정도의 스탯을 내줬다? 그러면 패스 도사들을 만나면 어떡할 거냐. 보시면 5주차에 프레스캇을 만납니다. 거기다가 6주차에 매튜 스태포드 만나죠. 8주차에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11주차에 탐 브레이디, 그리고 15주차에 다시 덱 프레스캇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들에서 얼마나 털리려고 그러냐. 얼마나 많은 패싱 야드와 함께 얼마나 많은 이 패싱 터치다운을 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세컨더리의 개선이 없으면 자이언츠는 올해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에 자이언츠가 이 세컨더리에 좀 좋은 선수들을 잘 구축을 하면서 좀 수비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즌 첫 두 경기는 자신들의 강점을 전혀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뒤에 더 무시무시한 쿼터백들이 자이언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재정비를 해야겠어요. 네. 워싱턴 풋볼팀과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26대 7로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와 진짜 지난주 그렇게 칭찬을 했잖아요. 그 윈스턴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근데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토론을 한번 해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경기 감상평은 윈스턴에게 좀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는 어렵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윈스턴이 어떤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이제 브리스의 조언을 받아서 그거를 잘 실천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변화가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은 윈스턴이 어떤 선택지를 찾을 시간도 없이 그냥 팬서스 수비가 맞아요. 덮쳐오는 느낌? 그래서 윈스턴도 어쩔 수 없이 색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인터셉션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이제 그런 감상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왔는데 이날 윈스턴의 스탯을 보면 22번의 패스 시도에 11번의 성공. 그러니까 50%의 패스 성공률이죠. 거기다가 111야드에 터치다운 없이 2개의 인터셉션. 패스 레이팅이 26.9였는데 이날 이제 윈스턴이 드랍백을 했던 28번의 상황 중에 18번이 프레셔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레셔라는 게 쿼터백이 이 드랍백을 하는 상황에서 공을 빨리 던져야 되는 상황이 프레셔라는 이제 스탯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9년에 ESPN이 프레셔를 스탯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에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상 참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날 이제 오라인의 부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패스 프로텍션도 안 됐고 럼블락도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미스 윈스턴 선수가 4번의 색과 함께 11번의 큐비 히트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못 막아주면 윈스턴이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이 슈퍼볼 때도 봤지만 그 대단한 패트릭 마홈스도 오라인 무너지니까 도망다니기 바빴거든요. 근데 패트릭 마홈스도 그런데 제이미스 윈스턴은 사실 그 마홈스 정도 급의 쿼터백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라인이 버텨주면 이 선수도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줬지만 뭐 S급 쿼터백 이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이미스 윈스턴이 이날 보여줬던 퍼포먼스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야 됐다라고 기대를 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점수차가 또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윈스턴이 공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무조건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몰아갔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2개 인터셉션이 나오는 등 이제 윈스턴도 좀 아쉬운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부분에서는 지난 경기 이제 이탈했었던 센터 에릭 맥코이 선수의 부재가 영향을 좀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경기 시작 전에 공격팀 코치들이 이제 코로나 프로토콜로 인해서 경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이탈 역시도 어느 정도 좀 큰 부분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문제였다라고 이제 제이미스 윈스턴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러면서 이제 덩달아 엘빈 카마라 역시도 이날 부진했는데 8번의 캐리 5야드였습니다. 이게 카마라의 스탯이라고는 사실 이렇게 쉽게 생각되지 않죠. 그러니까 스크리미지 야드로 이제 범위를 좀 넓혀서 보더라도 30야드에 묶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다놀드와 윈스턴의 맞대결이기도 했지만 맥카프리와 카마라의 맞대결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카마라가 완패를 하면서 세인츠도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일단 뭐 지난주 패커스를 잡았기 때문에 세인츠 팬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이 NFL 팬분들이 세인츠가 생각보다 잘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지난주에 조명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부상자가 많은 부분들이 이날 경기에서 좀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자막으로도 나왔었는데 이날 이제 주요 선수 중에 10명 정도가 이탈을 했다라는 자막이 나왔었고 뭐 이 중 몇 명이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나서지 않았던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패커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조명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배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눈에 띄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인츠는 뭐 여전히 부상 중인 또 넘버원 리시버 마이클 토마스의 부재도 아쉬운데 뭐 토마스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또 컨디션 조절에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세인츠가 이렇게 이제 카마라까지 풀리지 않으면 이제 테이서밀을 좀 활용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테이서밀이 생각보다 1주차, 2주차에 모습이 잘 보이질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스탯들을 찾아봤는데 공격에 참여한 스냅 비율은 지난 시즌 대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브리스가 있을 때 테이서밀의 활용도가 이제 윈스턴으로 주전 쿼터백이 바뀐 뒤에는 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느낌. 그래서 두 선수가 좀 공존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확실하게 에이스인지가 딱 정해지면 그러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 둘은 경쟁하고 있는 관계잖아요. 그러면서 제이미스 윈스턴이 일단 기회를 잡은 모양새지만 사실은 아직은 좀 경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뭔가 이 드루 브리스와 테이섬 힐처럼 시너지가 나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날 팬서스에서 좋았던 건 수비 그리고 크리스티안 맥카프리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이 수비 얘기를 먼저 좀 하면 수비에서 4개 색 11번의 큐비 히트를 기록했다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2개 인터셉션 3개 패스 블락을 만들어내면서 토탈 넷 야드를 128야드밖에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128야드는 션 페이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래 최악의 전진 야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브리스가 뭐 10수년간 이 세인츠의 주전 쿼터백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세인츠가 이런 좀 부진한 공격력을 보일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뭐 이번 경기 좀 총체적 난국이 이제 펼쳐지면서 이제 션 페이튼 감독도 좀 망신을 당했고 예. 그 펜서스의 코너백 제이시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선수가 이제 전체 1라운드 8번으로 뽑힌 코너백입니다. 예. 근데 벌써 2경기 만에 이제 커리어 첫 인터셉션을 만들어냈고 그 스냅에 참여한 비율을 보니까 개막전과 이번 경기 합쳐서 평균 9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이제 대체할 수 없는 좀 핵심적인 자원으로 벌써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뭐 이대로 이제 조금만 더 성장을 한다면 리그를 대표하는 셧다운 코너백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좋았는데
맥카프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총 33번의 러싱 중에 24번의 러싱을 맥카프리가 책임을 졌고요. 38번의 패싱 중에 6번의 타겟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71번의 공격 시도 중에 30번의 공격을 담당을 했는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42.3%예요. 그러니까 쿼터백도 아니고 뭐 옛날 풋볼도 아닌데 한 선수가 그것도 러닝백이 42.3%의 어떤 공격을 책임진다. 이거는 너무 높은 비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1주차 때도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47%인가 8%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고 적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죠. 그래서 DJ 무어에게 8번의 이제 캐치를 줬고 그다음에 이제 무어를 포함해서 3번 이상 캐치를 한 선수가 5명이나 됐으니까 예. 사실 여러 루트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는 있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다놀드와 맨룰 감독이 이제 새로운 루트 찾기에 조금 더 이제 고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저는 사실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후반부에 펜서스가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었는데 그때도 맥카프리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똑같이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터진 뒤에 쉬게 해줘야 되는데 게임이 터졌는데도 이 선수를 계속 쓰는 걸 어떻게 보면 골수까지 우려먹겠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맨룰 감독은 빼고 싶었는데 어떤 맥카프리의 워크에식상 뭔가 자기가 끝까지 좀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의사가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리는 게 감독이거든요. 그쵸. 이제 선수를 이제 설득해내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이제 감독이 가져야 될 덕목이죠. 그러니까 맥카프리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감독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려야죠. 어쨌든 이제 맥카프리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왜냐하면 이제 맥카프리 선수가 그만큼 좋은 선수인 건 맞습니다만 일단 지난 시즌에 부상이 있었던 선수고 어느 정도 그 부상에서 정상으로 폼이 올라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폼이 올라왔고 뭐 좋았던 때 모습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상이 있었던 선수고 그런 만큼 조금씩 관리가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맥카프리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근데 이제 그 황금이 너무 반짝반짝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아껴주질 못하고 있는데 이제 펜서스에게 좀 잠재적인 이제 폭탄이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다음 주 그 더스데이 나잇 풋볼이 이제 캐롤라이나 경기인데 그렇죠. 이제 약체 휴스턴과 만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휴스턴 경기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나마 있던 이제 쿼터백 타일로드 테일러까지 이제 IR 리스트에 올라갔기 때문에 캐롤라이나가 더 쉬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좀 맥카프리를 아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또 많이 쓰겠죠. 어쨌든 대열을 낚은 펜서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맥카프리가 건강하다면 샘 다놀드 역시도 게임 매니저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좀 확실하게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캐롤라이나 펜서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31대 21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브라운스 팬들에게는 정말 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하루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는 뭐 시즌 첫 승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경기력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상대가 또 휴스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홈 경기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박살을 내면서 이제 완승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네. 생각보다 테일러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면서 테일러가 뭐 다치지만 않았다면 사실 질 수도 있는 경기였거든요. 저도 똑같이 적어왔는데 테일러가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텍산스가 이길지도 몰랐던 경기였다라고 적어왔습니다. 이날 타르 테일러 선수가 11번의 패스 중에 10개를 성공시키면서 125야드, 하나의 터치다운, 패서 레이팅이 144.3이었어요. 거기다가 15야드 러싱 터치다운도 하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일러가 나가기 전까지는 정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휴스턴 텍산스가 굉장히 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지난주 이제 제규어스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업셋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업셋이 아니라 그냥 실력이다라는 걸 좀 확실하게 보여줬던 휴스턴 텍산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딱 전반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테일러의 여러 이제 플레이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브라운스가 이제 자신들의 가장 믿을 만한 선수인
이 자데비언 클라우니와 마일스 게럿을 네. 양쪽에 나눠놓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서 이 테일러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나름의 이제 비책을 꺼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오펜시브 라인이 그 두 선수를 잘 막아준 것도 있었지만 테일러가 아주 과감하게 그 두 선수 사이를 아주 유유자적 빠져나가면서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해주셨던 이제 브리의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결국 이제 후반전에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빗 밀스가 이제 이 타이러 테일러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왔는데 저게 이제 등자리는 몰라도 난자리 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난자리가 확실하게 티가 났던 타이러 테일러였고 이 부분이 사실상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어떤 부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누가 선발 쿼터백으로 나설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타이러 테일러 선수는 다음 경기 나오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시언 왓슨 선수가 나올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좀 이 많은 관심들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시언 왓슨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텍산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는 일단 IR 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최소 3주간 이제 결장이 확실한 상황이고 예. 사실 경기 직후에 그 데이비드 컬리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왓슨이 어쩌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좀 여지를 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좀 현지 언론에서 좀 난리가 났었고 이게 뭐 휴스턴이 결국 왓슨과 뭐 갈등을 봉합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 트레이드를 하기 위한 뭐 쇼케이스냐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 지금 저희가 녹화일이 지금 경기 전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뭐 다시 자료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 데이비스 밀스에게 이제 선발 기회를 주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또 한 번의 탱킹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경기 내용 중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데비 컬리 감독이 이제 초짜 감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쿼터 초반에 3rd and 15에서 이제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플레이에서 프리 플레이죠. 그러니까 브랜든 쿡스가 패스를 받아서 13야드를 갔어요. 그러니까 15야드를 못 가기 때문에 포스 앤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의 상식선에서는 이 페널티를 받아들이고 서드 앤 10에서 다시 공격을 해서 한 번 더 퍼스트 다운을 노려보자 라는 게 돼야 되는데 데이비 컬리 감독이 이 페널티를 디클라인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스 앤 2가 되고 결국은 이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뭐 사실 경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당연히 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저는 데이비 컬리 감독을 좀 리스펙을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그 상황에서 조금 좌절했었고 다시 그 상황이 된다면 페널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모두가 다 100% 옳은 의사 결정을 하고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비 컬리 감독은 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나 이제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나이 많은 신임 감독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에서는 더 나아질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준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이건 굉장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컬리 감독이 이제 65세이기는 하지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상황에서 순간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은 분명히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앞서 워싱턴 경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네. 이제 다음에 만회할 기회가 왔을 때 또 잘하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컬리 감독도 좀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제 그때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날 경기에서 이제 잭 커닝햄 선수가 1쿼터에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비 컬리 감독이 얘기를 하기를 이 팀 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인 징계를 내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논란이 더 커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 같고 사실 뭐 코칭 스태프의 어떤 카리스마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선수단 내에서는 이제 같은 선수 중에 리더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이제 믿고 따를 만한 좀 의지할 만한 선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인데
지금 휴스턴에 JJ 와트도 떠났고 지금 드션 왓슨도 사실상 이제 전력에서 배제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휴스턴 선수단 내에 좀 구심점을 잡아줄 선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제 사실 이제 뭐 디션 왓슨 선수도 이제 구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커닝햄 같은 좀 주력 선수들도 좀 이런 오프필드 이슈들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결된 문제들도 있지만 여전히 안 해결된 문제들도 많이 남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브라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브라운스는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긴 했는데 이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제 자비스 랜드리 선수가 무릎 내측 부인대 파열로 MRI를 찍었고 최소한 한 2-3주 정도는 결장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랜드리가 물론 뭐 경기력도 아주 좋은 선수지만 네. 이 부상을 잘 안 당하기로 유명한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랜드리의 어떤 커리어를 살펴보면 2014년에 데뷔를 한 이후에 결정한 경기가 지난 시즌 16주차 딱 한 경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도 어떤 물리적인 뭐 부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리저브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리그 규정 때문에 결장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프로 커리어 내내 제대로 된 부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번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좀 이탈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네. 오델 베컴의 또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랜드리의 이탈이 좀 더 이제 타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가 이 쿼터에 왼쪽 어깨 부상을 입었습니다. 뭐 던지는 어깨가 아니어서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얘기를 해야겠지만 베이커 메이필드가 그런 패기 넘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은 내게 2개를 주셨다라는 아주 그 패기 넘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이 괜찮다라는 걸 어떻게 애둘러서 좀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사람의 몸이라는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신경도 연결이 돼 있고 어떤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던지지 않는 쪽이라고 해서 그걸 너무 간과하고 이제 무리하게 플레이를 하면 이제 더 큰 부상이 올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한정에서만 보면 그 어깨를 잠깐 다치고 돌아온 이후에 10번의 패스를 모두 성공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치기 전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네. 근데 이제 경기 중에는 오히려 그래서 밸런스가 맞았나요? 근데 이제 경기 중에는 사람이 뭐 아픈 줄도 모르고 이제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뭐 통증도 찾아오고 이제 후유증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이필드가 뭐 이런 좀 부상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뭐 이번 경기에서 이제 닉첩 뭐 당연히 잘해줬고 이제 6라운드 신인 데메트릭 펠튼이라는 선수가 깜짝 활약을 해준 것이 그래도 브라운스가 좀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했던 좀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펠튼이 짧은 패스를 이어받아서 33야드짜리 터치다운을 만들어줬는데 물론 뭐 그 거리나 뭐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도 좋았지만 그 이제 자신의 플레이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뭐 스텝을 밟거나 뭐 스핀 무브를 하면서 수비를 벗겨내거나 이런 이제 테크닉적인 면에서 굉장히 현란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랜드리나 베컴 같은 선수들이 뭐 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커가 좀 등장한 것은 브라운스에겐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뉴욕 제츠의 경기로 이어가도록 하죠. 25대6 패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루키 쿼터백 간의 맞대결이었고 1라운드 전체 2번의 잭 윌슨 그리고 15번에 지명된 맥 존스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이 경기는 이제 맥 존스가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맥 존스가 이번 경기마저도 턴오버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이 뉴잉글랜드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5명의 쿼터백이 뽑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먼저 선발승을 따낸 게 놀랍게도 이 마지막에 뽑혔던 맥 존스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트레이 랜스는 뭐 아직 후보로 이제 머물러 있고, 그렇죠. 윌슨과 로렌스는 이제 2경기 나섰지만 모두 좀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서 이제 패배를 했고, 저스틴 필즈가 뭐 2주 차에 이제 교체로 나와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공식적인 기록은 이 선발 쿼터백에게 승패가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NFL에서 1승을 거둔 것은 맥 존스가 유일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일단 월요일 새벽부터 아주 해피하게 이제 한 주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날 맥 존스의 퍼포먼스도 퍼포먼스지만 저는 더 마음에 들었던 건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을 확인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 이제 이 맥 존스가 이 데미안 해리스가 이제 굉장히 또 이 비스트 모드를 연상시키는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때 보통 쿼터백들이 뒤에서 밀어주지는 않거든요. 네, 가서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데미안 해리스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 좋은데 쿼터백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네가 필요하다.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안 했으면 좋겠죠. 이 쿼터백이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팀을 위해서 쿼터백이 그런 노력까지 한다는 부분. 그러면서 팀 동료들의 어떤 이 인심을 사고 어떤 덕망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루키 쿼터백이 첫 두 번째 경기에서 보여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선수는 선발 쿼터백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어떤 리더로서의 모습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살 수 있지 않나. 뭐 물론 이제 저희 팀 쿼터백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맥 존스가 지금 NFL에 와서 2경기밖에 치르질 않았는데 매주 하나씩 좀 이런 미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맞아요. 터치다운 공을 뭐 에글로에게 이제 양보하는 이제 그런 맞아요. 모습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경기는 또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이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아주 팬들의 기대가 많을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기대치는 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문가들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전당 헌액자이자 지금 이제 NFL 애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부머 에시아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물론 맥 존스가 패트리어츠와 뭐 빌 벨리책, 조시 다니엘스의 뭐 훌륭한 시스템에 들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래프트를 다시 한다면 전체 1번으로 맥 존스를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벌써 이런 주장을 지금 했거든요. 그런 평가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두 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조금 이른 감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맥 존스가 잘하고 있고 그만큼 다른 선수들이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에 어떤 좀 반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다시 돌아가서 드래프트 하잖아요. 그래도 트레버 로렌스가 1번이죠. 네. 물론 이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건 맞는데 물론 이제 잭슨빌 경기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 다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고 일단 뭐 출발은 맥 존스가 잘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건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선수들 좀 칭찬을 해보자면 이제 데미안 해리스나 제임스 화이트 이 러닝백 듀오가 도합 이제 130 스크리미지 야드 정도의 2개 터치다운을 했는데 특히 그 데미안 해리스의 어떤 비스트 모드 정말 굉장히 멋있었고 26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이었는데 이 터치다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태클만 7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파일로 달라붙어 가지고 막는 걸 제외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태클만 7개예요. 그러니까 그 7번의 태클을 모두 피하고 이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또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오라인이 생각보다 좀 빨리 무너졌다는 부분. 그러니까 트렌트 브라운이 이날 종아리 부상으로 이넥티브가 됐습니다.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시르 듀란트라는 선수가 선발 라이트 태클로 나왔는데 진짜 구멍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맥 존스 선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오라인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음에도 뭐 캐리를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경기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저는 그 부분을 좀 높게 사고 싶고 뭐 일단 이제 캠 뉴턴 선수와 비교를 하기에는 뭐 전성기도 많이 지난 선수였고 뭐 커리어 자체 비교가 안 되잖아요. 훨씬 더 대단한 커리어를 가진 선수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둘만 딱 그 어떤 기록이라든지 뭐 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떼고 나서 현 시점에 두 선수의 퍼포먼스만 놓고 봤을 때는 맥 존스가 적어도 패트리어츠의 어떤 스킴에는 훨씬 더 맞는 선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캠 뉴튼보다는 2021년의 맥 존스가 더 좋은 선수다. 네. 이제 저도 그런 좀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되고 이제 패트리어츠 수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이 수비 맛집
이 패트리어츠답게 이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첫 두 번의 드라이브에서 모두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뭐 10대 0으로 앞서 나갈 수 있었고요. 이날 이제 제이씨 잭슨이 2개 인터셉션, 에이드리언 필립스 그리고 데비 맥코티가 하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총 4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7개 패스 굴절, 4개 색, 7번의 큐비 히트를 이 잭 윌슨 선수에게 선사를 하면서 유령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또 잭 윌슨 선수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좀 본 적이 있는 듯한 경기 양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츠와 패트리어츠의 대결이었고 뭐 비슷한 경기 내용, 뭐 비슷한 결과였는데 뭐 잭 윌슨이 이제 4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뭐 아직 2경기밖에 치르지 못했지만 이제 개막전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미디어들이 짓궂잖아요. 특히나 뉴욕 언론은 굉장히 짓궂기로 유명한데 잭 윌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유령을 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잭 윌슨이 또 신실한 몰몬 교도답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날 경기에 이제 패치의 칼 벤노이가 결장을 했었는데 예. 3쿼터쯤에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 고스트 어게인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칼 벤노이 그다음에 뭐 현지 기자들 그다음에 팬들 뭐 이제 저희들까지 다 아마 그 2019 시즌에 그 샘 다놀드가 귀신을 봤던 그 경기를 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는 이제 이 잭 윌슨 선수가 첫 2개의 패스를 인터셉션으로 시작한 이후에 첫 5번의 패스에서 3개 인터셉션 그리고 첫 10번의 패스에서 4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첫 10번의 패스에서 4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한 게 지난 40년 동안 딱 3번 있었던 일인데 2005년 베어스의 카일 오튼 2017년 빌스의 네이선 피트맨 이후에 3번째라 그래요. 그러니까 윌슨의 이날 경기를 보면 생각보다 러닝백들이 분전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러싱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윌슨의 이제 패싱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전혀 되지를 않았고 어떤 이제 사방에서 들어오는 이제 패트리어츠 수비수들의 어떤 압박에 당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점수차가 벌어진 채로 쫓아가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타이트 윈도우에 공을 억지로 밀어 넣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패츠 세컨더리에 좀 좋은 먹잇감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좀 세퍼레이션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좀 공이 높게 뜨면서 이 리시버들을 잡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것까지 좀 이제 겹치면서 이제 윌슨이 뭐 도저히 좀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경기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경기 4개 이상의 인터셉션을 기록한 4번째 탑5 픽 루키 선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최근 3명이 공교롭게도 또 다 제츠 소속이라고요. 마크 산체스, 샘 다놀드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알렉스 스미스가 또 루키 시절에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샘 다놀드의 4개가 바로 그 유령 그 경기입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또 이 재밌는 기록을 많이 양산을 했었던 경기였고 이날 잭 윌슨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맷라이프 스타디움의 홈팬들에게 어마어마한 야유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시즌에 이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도 이제 관중들이 거의 들어오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츠가 1주차에 원정 경기를 치렀었기 때문에 근 뭐 2시즌 만에 이제 홈팬들이 모인 거였죠. 네. 이제 거기서 어떤 기대를 많이 했던 루키 쿼터백 윌슨이 이제 너무 좋지 않은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이 뉴욕의 관중들도 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저는 이게 잭 윌슨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반적인 오라인 그리고 뭐 다른 뭐 스킬 플레이어나 수비진 전반적인 제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팀이 이제 잭 윌슨을 중심으로 좀 재편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뉴욕 팬들에게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이게 직관 가는 팬들에겐 그게 쉽지 않아요. 아니 내가 티켓 값으로 얼마를 내는데 이 돈을 내고 지는 경기를 보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팀이 구성이 될 때까지 재편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팬들이 좀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풋볼은 쿼터백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쿼터백만 있다고 해서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팬들도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 이날 경기까지 이제 패츠가 승리하면서 패츠 대 제츠 이 맞대결에서 패츠가 지금 11연승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브래디가 떠났지만 그래서 캠 뉴튼과 뭐 맥 존스가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이 제츠가 패츠를 넘어서지 못하는 건 지금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츠가 언젠가 AFC 이스트에 좀 패권을 찾고 싶다면 이제 일단 이 패츠전 상대 전적부터
좀 이제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뉴욕 제츠의 경기를 살펴봤고요.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덴버 브론커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23대 13, 이 덴버 브론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는 이 경기에 딱 한 단어를 갖고 왔어요. 아웃코치드. 이거는 이 감독 역량의 차이다라고 좀 적어왔고, 물론 이제 어반 마이어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웃코치드 된 게 아니라 경기를 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선수단 역량 차이보다 저는 감독 역량 차이가 더 컸던 경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어반 마이어 감독이 이제 부임할 때는 이제 굉장히 기대를 받았지만 이제 시즌을 준비하고 또 이제 두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뭐 최근에는 이제 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잭슨빌의 53인 로스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수들 중에 이제 백신이 맞지 않은 선수들을 뭐 골라서 방출을 했다. 뭐 이런 좀 의혹을 받고 있어서 예. 또 NFL 선수 노조가 뭐 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뭐 글쎄요. 뭐 어떤 팩트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반 마이어 감독을 좀 둘러싼 이제 여러 언론이나 뭐 선수단이나 이런 이제 어떤 여러 이해 집단들이 이 어반 마이어 감독에게 그렇게 좀 호의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날 경기도 보면 잭슨빌 제규어스가 당장 이겨야 되는 팀이 아니잖아요. 물론 팬들의 기대치는 다를 수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경기장에 돈을 내고 입장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팬들은 경기장 들어오는 내가 $100 넘게 돈을 쓰면서 경기를 보러 오는데 지는 경기를 보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이제 LA 엔젤스의 경기를 보면 오타니가 그렇게 막 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9월 티켓이 $3입니다. 그러니까 팀이 가을 야구를 못 가니까 티켓을 $3에 팔아요. 물론 이제 전 좌석을 $3에 파는 건 아니지만 가장 싼 좌석이 $3거든요. 3,000원. 뭐 많이 봐야 4,000원이겠죠. 근데 그래도 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경기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야구는 162경기를 하는데도 그 정도인데 NFL은 17경기밖에 안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올해 한 경기 늘어서 17경기고. 그러니까 팬들이 돈을 쓰면서 경기를 보러 오는데 지는 경기를 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도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팀은 당장 이기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보러 오는 팬들에게 다른 걸 보여줘야 돼요. 가능성이라든지 이 선수의 성장하는 모습들. 팬들은 이기지 못할 거면 그런 거라도 보고 싶다라는 게 팬들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질 때 어떻게 지는가? 똑같은 패배라도 무기력하게 지는가? 아니면 젖잘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팬들은 젖잘싸를 바라는 거예요. 지더라도 납득이 가능한 패배. 이런 걸 원하는데 첫 두 경기의 잭슨빌 제규어스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프닝 드라이브에서는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조금 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나 했지만 사실 거기까지였고 뭐 필드골 미스도 2번 있었고 이제 인터셉션이 2개나 있으면서 이제 오펜스에서는 더 이상 점수를 추가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경기 내용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혹시나 경기장에 조금 늦게 입장한 관중이 있었다면 이 잭슨빌 오펜스가 점수를 내는 장면을 한 번도 못 보고 집에 갔을 수도 있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 옛날 이제 플로리다 시절 제자였던 팀 티보우를 데려고 와가지고 뭐 타이트엔드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이제 이 다른 팀의 로스터에는 들어가 있지 못한 정말 알짜배기 선수를 좀 찾는 노력을 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팀 티보우가 사실 이제 와가지고 한 거는 저집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물론 굉장히 많이 팔아서 팀 재정엔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팀이 굴러가고 많은 이익을 내려면 결국은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반 마이어 감독이 첫 시즌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일단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패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지난 시즌에 저희가 봤었지만 제임스 로빈슨 선수가 첫 두 경기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더 많은 러싱을 좀 하게 하면서 이 로렌스 선수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뭐 로빈슨의 캐리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이제 조시 램보 선수가 이날 필드골 2개를 실패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52야드 48야드 그렇게 만만한 길이는 아니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필드골 실패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 3번 차서 3개 다 실패인데 글쎄요. 이런 것마저 안 되는 게 올 시즌 잭슨빌의 모습을 너무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들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일단 어반 마이어가 이제 조시 램보를 믿고 간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시잖아요. 이 많이 기다려주는 리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위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시 램보가 언제까지 좀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늦게 들어온 잭슨빌 팬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자말 에그뉴의 100야드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만이 이제 유일한 이제 기쁠 만한 소식이었다. 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잭슨빌이 지금 마지막으로 NFL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지난 시즌 1주차 콜츠와의 경기가 마지막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후로 지금 17연패 행진 중에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향후 스케줄도 4주차 신시내티전 정도를 제외하면 이제 강팀들과의 이제 대결이 좀 질비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언제나 이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좀 뭐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제겨스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덴버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덴버 브론코스는 이날 이 테디 브리지워터가 굉장히 또 좋은 스탯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2경기에서 손쉬운 상대들을 만나서 예쁜 스탯을 잘 뽑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디 브리지워터에 대한 평가는 4주차 레이븐스를 만난 이후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새로운 가능성을 봤던 거는 일단 이제 제리 주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어갈까 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봤는데 의외로 좀 뒷볼의 비중을 높이면서 잭슨빌 수비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잭슨빌의 수비였다는 점을 감안하긴 해야겠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뒷볼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좀 의의가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의 어떤 전략 전술, 그다음에 약점을 좀 파고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 코틀랜드 서튼이 이제 커리어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 이날 이제 기록했던 스탯 보면 159야드에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요. 코틀랜드 서튼이 이제 좀 중용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좀 좋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날 이제 2라운드에서 뽑았던 루키 자본테 윌리엄스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태클을 뚫고 가는 플레이들이 좀 일품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멜빈 고든과 이 윌리엄스 이제 두 명의 어떤 러닝백 듀오가 이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브리지워터도 좀 부담을 덜고 이제 마음껏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수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 로날드 다비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1라운드 출신의 코너백 패트릭 서테인 2세가 첫 선발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뭐 펜서스의 제이시온과 마찬가지로 이 패트릭 서테인도 곧바로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뭐 다비도 빠져 있지만 지금 이제 마이클 오제무디아 선수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패트릭 서테인의 좋은 모습은 또 인상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거기다 이제 지금 와이드 리시버 제리 주디도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날 이제 브래들리 첩 그리고 이제 조시 주얼 선수가 부상으로 전반전에 아웃이 됐는데요. 브래들리 첩 선수가 이제 발목에 본스퍼라고 해가지고 이제 옷자람 뼈죠. 예, 옷자람 뼈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보통 이게 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전반기는 못 나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시 주얼 선수는 이제 복근 파열로 IR에 올라갔는데 시즌 아웃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래들리 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늘 본 밀러와 이제 좋은 콤비다 이런 예.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드렸는데 2019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두 선수가 동반 출전한 경기였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2년여 만에 이 듀오가 다시 한번 뭉쳤는데 그게 결국 한 경기도 채 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또 브래들리 첩이 이제 장기 이탈이 좀 불가피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덴버가 자랑하는 이 패스러시 듀오가 언제쯤 이제 재가동이 될 수 있을지 좀 덴버 팬들에게는 좀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경기 외적으로 덴버 브론코스 구단 자체가 팔릴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새로운 오너십이 온다면 또 뭐 한번 어떤 변화의 소용돌이에 좀 휘말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빅펜지오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좀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야 이제 새로운 오너십이 왔을 때 이제 자기의 자리를 좀 지킬 수가 있겠죠. 네. 펜지오도 펜지오인데 사장님의 자리가 이제 좀 위태롭죠. 예. 뭐 존 엘웨이나 이제 뭐 테디 브리지워터 뭐 이런 이제 인물들의 거취도 이 새로운 오너십에 좀
칼자루에 좀 쥐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 덴버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생긴 것 같고 덴버가 지금 다음 주까지는 굉장히 편안한 스케줄이기 때문에 3연승으로 이제 시즌을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3주차 이기고 이제 레이븐스와의 4주차에 한번 좀 전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팔로 빌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35대0 빌스가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뭐 결과는 이제 빌스의 완승이기는 했지만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양 팀 합쳐서 턴오버가 이제 5개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혼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정신을 차렸던 것은 빌스였다. 그래서 빌스가 35대0 완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를 한 장면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처음에 이제 투아가 색을 당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경기를. 저는 그 딱 한 장면이면 이 경기는 다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1쿼터에 이제 투아가 갈비뼈 부상을 입으면서 그렇죠. 이제 경기에서 이탈을 했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뭐 마이애미가 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코비 브리셋 선수가 들어왔는데 브리셋도 딱히 대안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들어와서 이제 3번의 패스만에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이날 이제 60%의 패스 성공률에 169야드 터치다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셉션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좋은 성적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다반테 파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의 엔드존 드랍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드랍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셧다운 패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킴 그랜트의 펌블이나 뭐 제일런 와들의 펀트 리턴 과정에서 펌블 턴오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그래서 1쿼터에 이미 이제 14점 차 이상으로 이제 뒤지다 보니까 무리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포스다운 컨버전도 4번이나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성공하지를 못했으니까 뭐 마이애미가 이래저래 좀 풀리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네. 보면서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주차에 이런 팀한테 졌다고? 와, 왜 진 거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2주차 경기를 보면서 왜 졌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플로레스 감독이 돌핀스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는 뭐 돌핀스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팀이 견고하다. 그러니까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이제 탄탄한 팀이었는데 적어도 이 경기에서만큼은 좀 그런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고 뭐 오펜시브 라인도 이제 레프트 태클 오스틴 잭슨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뭐 전혀 어떤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돌핀스가 지고 말았어요. 네. 어쨌든 이제 투아가 부상을 당했고 브리셋이 대안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이 경기에서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시즌 시작 전에 이제 디션 왓슨 선수에 대한 트레이드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그 얘기가 물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트레이드 마감 시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뭐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일단 투아가 부상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일단 선수 보호를 위해서 3주차에는 이제 결정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브리셋이 나올 예정인데 뭐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뭐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 이번 경기까지 이제 돌핀스가 빌스에게 지면서 지금 최근 빌스전 6연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6연패라는 숫자도 뭐 이제 좋지 않지만 그 내용적으로도 경기당 평균 점수차가 무려 20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FC 이스트의 최강자가 빌스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돌핀스가 어떤 도전자 입장에서 한번 그 순위를 바꿔보고 싶다면 이 빌스전의 어떤 내용과 결과 이런 거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빌스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빌스가 이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날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생각하면 조시 앨런 선수가 확실히 예년만 못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날도 이제 51.5%의 패스 성공률, 굉장히 낮은 패스 성공률이죠. 거기다가 179야드, 2개 터치다운을 기록하긴 했지만 또 인터셉션도 내줬고 조시 앨런 선수가 확실히 작년에 보여줬던 한 단계 올라선 듯한 모습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력은 있는데 어딘가 좀 불안해 보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던 커리어 초반의 조시 앨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좀 돌아간 느낌이 들었고 이번 경기에서
이제 커리어 만 패싱 야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4번의 레드존 트립을 모두 터치다운으로 바꿔내는 등 뭐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앨런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제 크잖아요. 예. 많은 돈을 받고 있고 이제 보여준 것이 있고 그런 선수인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금 35대 0으로 빌스가 이겼는데 우리가 빌스의 주전 쿼터백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빌스는 뭐 강력한 팀이다. 네. 이제 잘해야만 하는 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애틀레틱에서 쓴 분석 기사가 있어 좀 봤는데 중거리 이상의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즌 패스 히트맵과 올 시즌의 패스 히트맵을 비교해서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필드에서 고르게 패스가 뿌려졌다면 올 시즌은 왼쪽에 패스들이 좀 치우쳐 있다. 특히 중장거리 패스들은 왼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게 좀 히트맵으로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조시 앨런 선수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뇌피셜인데 지난 시즌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게 올 시즌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 그리고 올 시즌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을 해보면 관중 유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까지 관중이 쭉 있다가 지난 시즌에 관중이 없었어요. 그리고 올 시즌 다시 관중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좋았던 모습은 관중이 없었을 때만 보여줬다. 이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앨런이 쫄았다라기보다는 너무 좀 약간 과도하게 흥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구 경기장도 그랬잖아요. 팬들이 없으니까 야구 선수들이 뭔가 흥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풋볼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관중 함성 소리가 워낙 크잖아요. 풋볼 경기장은.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팬들이 없고 그런 함성 소리가 없는 가운데서 좀 차분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조시 앨런이 팬들이 있는 데서는 조금 더 흥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에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앨런 같은 스타일에게는 이제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더 집중력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다. 뭐 이런 네. 생각을 좀 워낙 하신 좀 것 같아요. 으쌰으쌰하는 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아드레날린이 이제 과도하게 분비되다 보니까 이제 패스가 지나치게 뭐 강하게 가거나 이제 이런 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뭐 이제 빌스의 다른 선수들 이야기를 해보면 예. 그래도 일단 수비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6개의 색, 그다음에 9개의 태클 포 로스, 11번의 이제 쿼터백 히트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이 1라운드에 뽑힌 신인 그레고리 루소의 활약이 좀 빛났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 펼쳐졌던 이제 마이애미 대학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빌스가 예년만 못한 느낌? 마이애미는 뭐 생각보다 달라지지 않은 느낌 이런 느낌을 봤을 때 어쩌면 지난 시즌 NFC 이스트에 이어서 올 시즌 AFC 이스트도 농어촌 전형으로 갈 가능성이 꽤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빌스가 어떤 컨퍼런스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런 판도로 흘러갈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패치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좀 숨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아니 그건 아닌데. 그것까지 아닌가? 그건 아닌데 마카마카의 지구가 될 가능성이 꽤나 있다. 왜냐하면 빌스가 지난 시즌 지구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지구 우승 팀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승수는 한 뭐 8승 9패 뭐 이쯤으로 또이 될 수가 있다. 뭐 크게 빌스가 많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게 지구 내에서 경기니까 이런 경기력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뭐 지금 칩스나 이런 팀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박살 났을걸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또 AFC 이스트가 약팀들의 집합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이제 빌스가 뭐 향후 다른 지구, 그다음에 다른 컨퍼런스 팀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이제 뭐 한편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번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이 아마존에서 그 광고에 출연할 빌스 팬들을 모집을 하고 있다 그래요. 오. 그래서 빌스 홈 경기가 있는 날 이제 경기장 앞에서 그 테일게이팅 파티가 늘 네. 열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빌스 마피아들이 그 테이블
위로 이제 사람을 던져서 이제 테이블을 부시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뭐 전통인데 WWE인가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이제 광고의 내용에 좀 포함시키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 $1,100 정도의 아마 보수를 이제 내걸고 괜찮은데요? 뭐 남녀노소 뭐 구분 없이 이제 그 어떤 테이블을 부셔줄 이제 네. 빌스 팬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뭐 향후에 뭐 광고에서 한번 만나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17대 11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난주에 이 트렌치에서 앞섰던 이글스가 펠컨스에게 승리를 가져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경기는 이제 치열한 수비 풋볼 끝에 이글스와의 트렌치 싸움에서 근소하게 앞섰던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양 팀의 프런트 세븐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그나마 O라인이 이 상대팀 D라인과 격차가 덜 났던 나이너스가 이겼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이너스가 지난 개막전과 이번 2주차까지 모두 동부권 원정을 치렀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너스가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지 않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리조트에서 훈련을 이어갔다 그래요. 예.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동 동선을 줄이고 뭐 시차 적응 문제를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어쨌든 2연승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갈 것 같고 사실 가로폴로가 지금 이제 주전자를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뭐 상대 D라인에 좀 압박을 받기는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이제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비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경기였다. 양 팀의 수비들을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 상대 공격진을 잘 막았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날 이제 나이너스의 수비진이 첫 3번의 드라이브를 이제 3&아웃으로 만들어냈고요. 거기다 이제 D라인이 필드골 블락에 이어서 엔드존에서 이제 포스다운 컨버전을 막아내면서 실점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에서 돌아왔던 제이본 킬로우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음을 좀 보여줬었고 닉 보사가 또 이날 2개 셋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코너백 제이슨 베렛이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인 르누아르라는 선수에게 이제 기회가 갔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가 3개의 패스 굴절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진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나이너스였고 이날 펀터 미치 위시노스키 선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던 게 5번의 펀트를 차서 평균 45.2야드에 인사이드 20의 핀을 한 게 3번이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3야드, 그중 하나가 7야드의 핀이었으니까 인사이드 10에 2개가 된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펀팅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2주의 NFC 스페셜 팀 선수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스페셜 팀에서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지만 이제 나이너스가 오펜스에서는 분명히 개선할 점들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라인 모스터트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공백이 좀 이제 보였고 디보 세뮤얼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이제 리시빙 옵션들의 이제 활약도 보이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1라운드 픽을 받고 들어온 브랜든 아이육이나 뭐 팀의 핵심 이제 공격 자원인 조지 키틀 같은 선수들의 부진이 좀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부상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나이너스의 뭐 리뷰 프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라이저 미첼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지금 데이투데이에 올라간 상황이고 자마이칼 헤이스티가 하이앵클 스프레인으로 이제 몇 주간 또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레이 설몬 역시도 이제 컨커션 부상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경기 외적으로도 좀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제프 윌슨 주니어가 무릎 부상으로 이제 시즌 중반에나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뎁스 차트에 올라간 이 러닝백들이 줄 부상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줄 부상이 한 차례 나왔었던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그나마 시장에 있던 괜찮은 매물들을 다 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벵갈스의 프랙티스 스쿼드에 있던 자크 패트릭이라는 선수를 좀 급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저도 당연히 모든 선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 자크 패트릭은 또 이름을 처음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커리어가 일천하고 이제 경험이 없는 선수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부상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는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인데 뭐 ESPN이나 뭐 CBS 이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팀마다 어떤 선수가 어떻게 부상을 당했는지 그 명단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팀마다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가장 긴 팀들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이제 부상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올 시즌 이 성적에도 결국은 좀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나이너스가 첫 두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가 그린베이와의 경기고요. 그 다음 주가 시애틀, 그 다음이 애리조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위크가 있긴 합니다만 이 세 경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정말 쉽지 않은 상대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이너스가 출발은 좋지만 이 부상 때문에 결국은 시즌 초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좀 다른 점이라면 지난 시즌에는 정말 팀의 간판들이 초반에 줄줄이 이제 쓰러지면서 이제 팀이 떨어지고 말았다면 네. 이번 시즌은 이제 모스터트 정도를 제외하면 약간 백업이나 로테이션 멤버들 아니면 이제 주전이지만 좀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선수들 네. 정도의 이제 부상이 여러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다 빠지면 결국 주전 선수들에 대한 이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이 선수들도 지금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부상이 재발할 우려도 여전히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나이너스가 뭐 어떻게 보면 연쇄 부상으로 지난 시즌처럼 또 이제 고생을 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이글스 역시도 이날 이제 디라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나이너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었는데 나이너스의 공격이 풀리기 시작했던 시점이 어디냐? 이 쿼터 후반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랑 겹치느냐? 이 바로 이제 디펜시브 엔드 브랜든 그레이엄 선수의 부상 이탈과 시점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너스가 좀 공격을 풀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은 브랜든 그레이엄 선수가 이제 이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이라고 밝혀졌고 시즌 아웃이 됐다 그러거든요. 사실 그레엄이 2012 시즌부터 이제 지난 시즌까지 총 9시즌 동안 단 한 경기만 결장을 할 정도로 예. 이제 내구성이 아주 탄탄한 선수였고 사실 이글스의 이제 유일한 우승이었던 17시즌 슈퍼볼에서도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톰 브레디를 이제 저지하면서 우승 1등 공신이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런 아주 팀의 핵심 자원인데 이번 시즌 이제 더 이상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이제 이글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부상 선수가 있는데 라이트 가드 브랜든 브룩스도 지금 대흉근 부상으로 인해서 이 IR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나이너스도 마찬가지지만 이글스도 부상 선수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더군다나 이글스도 이제 뭐 여러 다른 팀들에 가려져서 그렇지 최근 몇 시즌 동안은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팀 중 하나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글스도 부상 관리를 좀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도 이제 이글스가 이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예. 그걸 살리지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런 허츠가 이제 1쿼터에 레이거에게 이제 뒷볼을 잘 던졌는데 레이거가 살짝 사이드라인을 밟았다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터치다운이 취소가 됐었고 맞아요. 제이크 엘리엇의 필드골이 이제 블락을 당하면서 또 득점이 나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 와킨스에게 91야드 뒷볼로 이제 단숨에 상대 이제 골라인 근처까지 갔는데 여기서 터치다운이 안 됐었거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그 필리 스페셜을 한번 시도를 했다가 그것이 이제 실패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대학 시절에 쿼터백으로 뛴 경험이 있었던 그레그 워드에게 이제 공을 넘겨줘서 네. 이제 워드가 뭐 제일런 허츠에게 패스를 시도하는 그림을 이제 좀 꿈꿨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상대가 그 의도를 간파하면서 워드가 압박을 받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정교한 패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17대 0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이제 3대 0이 됐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적어 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닉 폴스 선수가 있어야죠. 네. 핵심 자원인데. 빼놓고 하니까 될 리가 있나요? 뭐 어쨌든 뭐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지만 결국은 이제 좀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그러면서 경기도 지고 그레엄도 잃었다. 이 이글스는 좀 우울한 2주차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이제 LA 램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이제 27대 24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었잖아요. 스태포드는 좋은 쿼터백이다. 그거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에서 양 팀의 쿼터백 모두
이제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웬츠는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지를 못했고 스태포드는 그 부상을 이겨내고 이제 경기를 끝까지 뛰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스태포드가 이제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네. 이날 이제 인디애나폴리스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레드존에서 1야드를 남겨놓고 이제 조나단 테일러가 3연봉을 했는데 결국 이제 램스의 수비에게 막히고 말았고요. 3연봉 실패 이후에 포스트다운에서 이제 패싱을 또 꺼내들었던 콜츠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버리가 또 완벽하게 되면서 카슨 웬츠가 공을 던질 곳이 없었고 결국 이제 플로이드에게 혼났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7점으로 끝났어야 될 장면이 0점으로 이제 끝나고 그렇죠. 말았고 네. 이제 두 번째 레드존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카슨 웬츠가 그 타이트엔드 잭 도일에게 셔틀 패스를 시도를 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지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쿼터백이 던진 패스와 그걸 잡는 이제 리시버가 만나야 되는데 네. 이 잭 도일이 약속한 지점으로 오는 과정에서 에런 도날드라는 기차에 좀 부딪히면서 네. 좀 사실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일이 그 자리를 지키질 못했고 이제 네. 램스가 편안하게 인터셉션을 하면서 이제 그 상황도 결국 점수가 나지를 않았죠. 그래서 예. 지금 두 번의 기회가 있었으니까 최대 14점이고 그렇죠. 뭐 여기서 적어도 좀 삐끗하더라도 10점만 냈어도 콜츠가 좀 넉넉하게 앞서 나가면서 승리를 하는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이 두 번의 기회를 이제 모두 날리다 보니까 접전으로 흘러갔고 결국엔 램스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참 이 셔틀 패스로 인한 인터셉션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리플레이를 보면 그 잭 도일이 왜 오지 못했는지를 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또 에런 도날드라는 이제 그렇죠. 존재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승리를 가져갔었던 이 LA 램스였는데 션 맥베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LA 램스가 전반을 리드로 마친 경기에서 38승 무패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뭐 역전승을 하는 것도 뭐 강팀의 덕목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경기, 이기고 있던 경기를 이제 뒤집히지 않는 것도 이제 분명히 강팀의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램스가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날 경기는 램스도 조금 이제 원술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럼요. 해야 될까요? 이제 분명한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 사실 그 펀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센터가 펀터에게 스냅을 하는 게 이제 일단 1단계인데 그렇죠. 그런데 센터와 이제 펀터 사이에 있던 선수의 몸에 맞고 이제 공이 굴절이 되는 일종의 이제 배달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대참사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펀터 조니 해커가 공을 급하게 리커버리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실패를 했고 결국 엔드존에서 콜츠 선수가 공을 리커버리하면서 이게 바로 터치다운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해커가 먼저 잡고 이제 뭐 콜츠 선수가 덮쳤다면 이제 이게 세이프티로 막을 수 있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콜츠가 바로 터치다운을 하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콜츠 쪽으로 좀 흐름이 넘어가나 했지만 이제 웬츠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콜츠가 좀 뜻을 이루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상 리포트를 보면 처음에 이제 발목 부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중반에도 이 다시 리플레이를 보면서 이 발목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았지만 그게 한쪽 발목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지 두 쪽 다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걸 찍어 보니까 두 발 다 지금 발목에 문제가 있고 결국은 또 당분간은 이승 선수가 선발로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부상이 사실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카슨 웬츠의 부상은 분명히 시즌 중에 한 번은 나온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수의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카슨 웬츠에게는 이제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콜츠가 지금 웬츠가 없다면 결국은 이슨으로 지금 당분간 몇 경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인데 이날 이제 강제 데뷔전을 치렀던 이슨이 결국 두 번째 패스만에 제런 램잭의 인터셉션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슨의 어떤 경험치나 어떤 현재 시점에서의 능력 정도를 가지고 NFL 어떤 무대에서 팀의 승리를 좀 바라는 것은 좀 사치가 아닌가, 좀 너무 과한 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카슨 웬츠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이 웬츠의 어떤 긴 부상 역사의 어떤 첫 번째 이제 뭐 시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2017 시즌에 이제 큰 부상인데 네. 이게 사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도 LA 램스와의 경기에서 이 부상을 당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원정 경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사실 그 전까지 웬츠가 MVP 모드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램스와의 경기에서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그 시즌 이제 슈퍼볼 우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크고 작은 부상들을 당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카슨 웬츠가 좀 폼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램스와의 악연을 좀 끊지 못하고 이제 다시 한번 좀 부상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네. 뭐 어쨌든 카슨 웬츠의 명과암을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카슨 웬츠가 건강하면 팀을 좀 이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쿼터백. 하지만 이 선수는 또 건강하지가 않다는 걸 한꺼번에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스태포드는 사실 지난 시즌에도 좀 손가락 부상으로 고생을 했었는데 네. 이날 경기에서도 그 전반전에 이제 상대 수비 디포레스트 버크너의 헬멧에 그 손이 좀 충돌을 하면서 또 경미한 부상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일단은 경기 출전을 강행을 했고 일단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뭐 1주차만큼의 뭐 엄청난 스탯은 아니었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마다 쿠퍼컵에게 이제 정확한 패스들을 연결하면서 예.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정말 이 쿠퍼컵 선수도 대단한 활약을 이날 보여줬던 게 9번의 캐치로 이제 163야드와 함께 2개의 터치다운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이제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후반전에는 램스가 시간을 굉장히 또 잘 태웠어요. 션 맥베이 감독이 이 램스의 공격진을 지휘한다는 부분 역시도 하나의 좀 팩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3쿼터까지는 데럴 핸더슨으로 이제 시간을 잘 끌었고 예. 사실 핸더슨이 이제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4쿼터에는 소니 미셸을 긴급하게 투입했는데 이 미셸도 예상외로 이제 제목 1인분을 해주면서 예. 이제 램스의 승리를 좀 지키는 좀 원동력이 됐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램스가 2승으로 시즌 출발을 하게 됐고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같은 경우에는 갖춰진 전력을 생각하면 2패로 출발하는 건 굉장히 좀 뼈아픈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지구 라이벌 테네시를 만날 예정인데 테네시는 또 지구 우승을 다투는 또 라이벌이기 때문에 이 경기마저 이제 물러난다면 시즌 초반부터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콜츠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LA 램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